KBS 1라디오 네, 생방송 토요일 아침 아나운서 이성민입니다. 6월 20일 4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4부 첫 시간은 토요 초대석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소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특허권자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또 생활법률 가이드 이어서 주말 여행 정보가 이어지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토요 초대석은 끊임없이 온라인상에서 저장되고 있는 개인정보 데이터들 언젠가 소멸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입니다. 세계 최초로 디지털 에이징 시스템을 개발한 송명빈 작가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과정에서도 너무 복잡해요. 왜냐하면 세계 최초로 디지털 에이징 시스템을 개발한 해놓고서 송명빈 작가예요. 그러니까 책을 내신 것도 하셨고 또 세계 최초의 특허도 내신 거잖아요. 네, 특허권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이걸 알리기 위해서 책을 또 쓴 거죠. 그럼 이제 겹겹이 부자가 되시겠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돈의 목적이 있다기보다 이런 이념을 좀 알리고 싶어서요. 근데 이제 잊혀질 권리 나를 잊어주세요 이렇게 하셨잖아요. 책 제목이요. 네네. 이게 뭐죠? 나를 잊게 해달라는 거? 최근에 잊혀질 권리라는 것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개념은 옥스포드 대학의 쉔베르거 교수라는 분이 디지털 시대 망각의 미덕이라는 책을 통해서 잊혀질 권리, right to be forgotten이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 소개하셨고요. 이게 작년 2014년 5월 13일 날 유럽연합의 사법재판소에서 잊혀질 권리를 인정해줘라라고 하는 판결이 처음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국제적인 화두로 떠올랐고, 그래서 세계적인 포털인 구글 있지 않습니까? 구글에서는 고객이 원하면 해당 글을 삭제해줘라 이렇게 판결이 지금 나 있는 상태죠. 물론 이제 삭제가 된다고 딜리트를 써서 삭제시켜도 그게 만약에 퍼나르게 돼 있다거나 또 다른 데 있으면 완전히 삭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우리 인류에게 닥친 커다란 재앙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이 우리 곁에 나타난 건 불과 25년, 30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이에 생성하고 저장하는 데만 몰두하느라고 지우는 방법을 까먹은 겁니다. 아예 생각조차 안 한 거죠.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판결에 따르면은 곤잘레스라고 하는 변호사가 이제 승소를 한 건데요. 그 사람의 글을 다 지워줘야 되는데 그 사람 하나의 글은 지워줄 수가 있죠. 그런데 유사 소송 사례가 1000건, 10,000건이 생기면 구글이 갖고 있는 검색 엔진은 사실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기능 발휘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검색하고 나서 계속 예외 조항으로 수동 삭제를 또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죠. 인간이 신에게 받은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망각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망각이 인터넷상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불행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제가 주장하는 바도 그건데 어떤 게시물이 999년 동안 유지되는 거하고 무한대로 기한 없이 유통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제가 글을 쓰는 것이 택배 아저씨 빨리 배송을 해주세요가 일주일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글이 1000년, 10,000년 또는 무한대로 보존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권리 자체가 의미가 있으면 상관은 없는 건데 만약 개인에게 큰 피해가 오는 걸로서 1000년, 10,000년 가는 건 미치는 거죠. 그렇죠. 곤잘레스 스페인 변호사인데요. 이분의 첫 소송도 사실 그런 겁니다. 뭐냐 하면 지금은 돈을 아주 잘 버는 변호사거든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에 아주 어려웠을 때 집이 다 넘어가게 생겨서 빚잔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16년이 지나서 명성이 있는 변호사가 됐고 돈도 잘 벌고 있는데 곤잘레스로 검색을 해보니까 16년 전에 자기가 어려웠었던 정말 감추고 싶었던 내용들이 다 낱낱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구글 보고 제발 좀 지워주세요. 빚 다 갚았어요. 저는 옛날에 곤잘레스가 아니에요. 했는데 구글은 못 지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름을 바꿔야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디지털 에이징 시스템 이 특허를 사실은 첫 특허를 제 아내가 냈는데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예. 그런데 거의 비슷한 사례가 있었죠. 졸업생이 어느 날 찾아와서 선생님, 저 개명을 하고 싶습니다. 예. 너 이름 예쁜데 왜 개명을 하려고 하니? 제가요, 졸업하고 중학교 올라가서 이제 철이 들어서 검색을 해보니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욕설을 한 게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저 앞으로 취직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 개명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예. 저한테 와서 이 초등학생들이 말 배우기 전에 욕부터 배워서 인터넷에 쓰고 있는데 얘네들이 철 든 다음에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 뭔가 영구불변에 지속적으로 보존되는 인터넷이 아니라 좀 지워지는 인터넷이 되었으면 좋겠다. 난 그걸 연구해보고 싶다. 그렇게 화두를 던진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네. 송명빈 작가의 인생 궤적도 다 잊혀졌던 얘기를 한번 또 다시 다 뒤집어야 되겠어요. 아이고, 예. 우리 작가가 여기다 적어놓기를 네. 참 뭐 다양한 일을 하셔놓으셨다고 적어놓으셨는데 본인의 입으로 한번 잊혀진 과거를 얘기해 주세요. 예. 기록으로는 안 남을 가능성이 많은데요. 이거 오늘 방송하면 또 영원히 기록이 되겠군요. 예. 저는 뭐 다양한 인생을 사실 살았습니다. 예. 다양한 직장을 가졌었는데요. 예. 사실은 그 시대 사람들이 다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그 미디어 빅뱅 시대에 사실은 산 증인이죠. 그래서 기존에 방송 3사만 있었을 시절에 예. 처음으로 케이블 TV가 생겼거든요. 예. 그때 제가 공채 일기 PD로 온 미디어 PD로 들어갔고요. 예. 경쟁률이 그 당시 지상파보다 훨씬 셌습니다. 400대 1 경쟁률 뚫고 PD가 됐고요. 예. 그리고 조연출 거쳐서 연출됐고요. 예. 그다음에 또 불러주셔서 MBC에 가서 또 연출하다가 인터넷 MBC 처음 만들 때 제가 조금 역할을 했고요. 예. 또 그러다 보니 또 KBS에서도 불러주셔가지고 KBS에 이제 연출하러 갔는데 연출은 안 시키시고 KBS 인터넷을 또 보라고 시키셔서 총괄 사업팀장도 좀 하고 그랬었습니다. 국경 없다는 그 인터넷처럼 인생 자체도 국경이 없으셨네요.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죠. 예. 문이과를 넘나들었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이제 그 다양한 경험이 결국 이제 디지털 소멸에 대한 고민을 만드신 것 같아요. 제가 방송사에 있으면서 많이 배웠던 거는 방송은 항상 새로운 걸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존의 고정관념, 오소독시를 뒤집는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은 너무 좋은데? 라고 생각하다가 그럼 안 좋은 건 뭐지? 디지털은 너무 좋은데? 그럼 안 좋은 건 뭐지? 또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의 장점만큼 뭐 인생이랑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양이 있으면 음이 있는 거니까 그 반대를 또 생각하게 된 거죠. 근데요. 지금 말씀하신 디지털의 그러면 장점은 뭐예요? 한마디로. 디지털의 장점은 원본과 동일하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대량 복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영구불변이다. 이런 것들이 장점이겠잖아요. 그죠? 진짜 영구불변이죠. 네. 그런데 그걸 또 뒤집어서 반대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어떤 프라이버시 침해를 가져올 수도 있겠구나. 죽어도 안 죽는다죠. 네. 너무 많으면 검색하는데 속도가 떨어지거나 검색 결과가 잘못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너무 원본과 비슷한 게 많으면 원 저작자가 누군지 확인이 불가능하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럼 디지털에도 사실 그 수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인가요? 현재까지는 그냥 죄송합니다. 그 기술하시는 분들께는 마구잡이로 그냥 만들어서 저장하는 것에만 몰두해 왔기 때문에 사실은 수명 관리에 대한 생각이 깊지 않았죠.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었고요. 이제 깊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저장할 때요. 데일리 백업, 위클리 백업, 먼슬리 백업, 애뉴얼리 연 단위 백업을 하고 그걸 썸네일이라는 걸로 또 다시 보관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우려면 다 지워야 됩니다. 그중에 하나라도 안 지우면 썸네일이라도 살아있죠. 썸네일이라는 건 뭐냐 하면 검색했을 때 뭐 사각형으로 조그맣게 그림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타이틀 글씨가 나온다거나 그런 목차 같은 걸 썸네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추정이 얼마든지 가능하죠.
네, 어떤 데이터가 있었구나.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저장하는 것은 완벽하게 저장을 했는데 지우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었고 지금 다만 우리 그 키보드를 보시더라도 엔터키는 있지 않습니까? 예. 저 같으면 엔터키 앞에다가 5년 엔터, 10년 엔터 또는 무한대 엔터를 넣을 것 같아요. 조그 셔틀처럼. 예.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그러한 선택권이 없었죠. 그냥 저장하면 영구 보관 이렇게만 생각을 해왔죠. 핸드폰에서도 사진 찍으실 때 촬영하면 저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10년 후 저장, 10년 후 삭제 내지는 50년 후 삭제 그런 버튼은 없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생성자 자체가 그런 생각조차가 없었고 그게 우리의 온전한 권리인지도 몰랐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핸드폰 안에 사진이 많으면 핸드폰이 버벅거리고 안 돌아가죠. 예. PC도 속도가 느려지죠. 그렇죠. 이제 그런 현상이 앞으로 더 심하게 올 겁니다.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나요? 관심들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불행한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왜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 특허랑 똑같은 서비스를 모 포탈사가 서비스로 냈는데 저희가 질의를 하니까 시원한 답이 안 나오고 특허 소송까지 가는 그런 상황까지 연출이 됐었거든요. 누가 이겼나요? 소송을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예. 한국에서는 제가 소송을 하는데 1심에서 예컨대 7천만 원, 2심에서 7천만 원, 3심에서 7천만 원, 2억 1천만 원이 들고 3년이 걸립니다. 예. 근데 이기면 제가 받을 수 있는 돈이 5천만 원입니다. 그럼 제가 그 소송을 왜 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3년 기간 동안에는 특허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까지도 할 수 없고. 예. 그래서 한국에서는 특허로 소송을 붙어서 이겨본들 그닥 좋은 일이 없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알아낸 게 미국 특허는 징벌적 배상 제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실제로 손해 입은 액만 계산해서 배상을 해주는 게 아니라 벌금 형태로 징벌적 배상 제도로 예. 200억, 1000억 그렇게 과징금을 물리죠. 그래서 예. 제가 그 이후에 미국, 중국, 일본 등의 국제 특허를 15개나 내놨습니다. 전 세계 특허를 내놓으셨네요. 예. 예. 사실 이제 이 책을 제가 좀 아까 읽어봤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요즘 우리가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신상털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온라인에 여기 여러 유명한 연예인들의 이야기도 나와 있고 그러는데. 네. 온라인상에서 이런 게 정말 쉬운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예. 본인의 이름을 검색 포털사에 가서 한번 쳐보시라고요. 자기 이름을 쳐보거나 자기 전화번호를 쳐보거나 예. 주소 또 자기 아이디 이런 정도만 쳐보면 줄줄줄 나옵니다. 그래요? 거기서 이제 동일한 것들 또는 동명이인 가려내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대학을 대입해 본다든지 고등학교를 대입해 본다든지 그러면 이제 같은 사람이 솔팅이 되죠. 예. 같은 분류로 나오죠.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주로 이용하는 블로그는 어디다, 카페는 어디다. 그렇게 찾아 들어가면 그게 이른바 구글링이라고 하는데 예. 다 확인이 됩니다. 예. 지금 우리 아나운서님도 한번 쳐보시면 많이 나오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공인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의미 하고 있는데. 예. 예. 근데 이런 거 예방이 가능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책에서 권하고 있는 것은 동일한 아이디나 패스워드로 여러 사이트에 가입하지 마시라는 거고요. 예. 그리고 흔한 아이디를 쓰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독특한 아이디를 쓰면 검색에 금방 걸리겠죠. 근데 자연에 있는 예를 들어서 버터플라이다 그러면 그냥 나비와 관련된 검색들이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헷갈려서 혼란을 일으켜서 저지르기가 더 어려울 거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글 작성할 때 개인적인 내용을 쓰지 않으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메일이나 문자 같은 거에 URL이 따라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절대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인터넷이든 SNS든 쓰실 때 절대로 막말하시면 안 됩니다. 공공의 적이 되는 순간 타겟이 되는 순간 모든 네티즌이 힘을 합해서 그 사람의 신상을 텁니다. 항상 예의 바른 인터넷 생활이 필요하죠. 예. 근데
요즘에 그 휘발성 SNS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네네. 이거 뭐죠? 그게 그 SNS 상에 타이머를 장착한다든가 또는 어떤 하루가 지나면 삭제하게 해준다든가 예. 이런 식의 이제 서비스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해외 같은 경우에는 텔레그램이라는 예. 서비스가 있고 또 스냅챗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일례로 스냅챗이라고 하는 서비스는 사진을 찍어서 상대방한테 전송을 하면 상대방이 5초 정도 읽으면 그 사진이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이런 게 있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도 다 이제 서비스 안정성 때문에 그런데 예. 이 해당 데이터가 서버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스냅챗 같은 경우에는 그 작년 5월에 미 연방 수사국으로부터 20년간 서버 공개 명령을 받았죠. 왜냐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사라졌다고 보는데 예. 해당 서비스 서버에 살아있다라는 거는 그 데이터가 계속 존재하고 어디론가 재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미 연방 수사국이 서버를 20년간 공개해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건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터널 같은 데 지나갈 때 문자가 끊기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비스업자가 해당 서비스를 데이터 서버에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안정성 때문에 사실은 프라이버시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거고 제가 특허로 지금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의 소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예. 외형적으로만 사라져가고 있는 거죠. 예전에 그 오늘의 작가상 수상작 중에 하나 이선 씨의 작품 중에 기억의 장례라는 게 있었어요. 네네. 기억을 장례시키는 건데 네. 그 인터넷에 저 책에 제가 봤는데 네. 컴퓨터 포맷을 했다고 믿었는데 갔더니 2시간 만에 복구해 봤더니 다 남아 있다고. 예. 지웠던 것도 다 있다고. 예. 예,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얼마 전에 컴퓨터가 뭐 속된 말로 뻑이 났다 그러죠. 예. 예. 데이터가 다 날아가 가지고 그 전자상가 쪽에 가서 이제 데이터를 좀 복구하려고 했거든요. 예. 장가 가기 전에 데이트했던 사진들 다 나와가지고 와, 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지금도 이 방송 와이프가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보 미안해.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더 관심을 가졌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예. 우리가 흔히 휴지통에다가 데이터를 넣고 그리고 이제 삭제 버튼을 누르고 휴지통 비우기를 하면 다 지워졌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지워진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냐 하면 해당 데이터는 살아있고 그 데이터와 연결하는 교각만 끊긴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검찰이 들이닥쳐서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걸 하거든요. 예. 그러면 복구가 다 되죠. 교각을 새로 놓으면 그 데이터로 접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휴지통을 비웠다고 데이터가 삭제됐다라고 믿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고요. 예. PC면 PC, 핸드폰이면 핸드폰을 전체 용량이 다 차게끔 데이터를 꽉 채워 넣으십시오. 예. 글이든 사진이든 다 채워 넣으시고 그리고 나서 다 지우십시오. 포매팅을 하십시오. 예. 그거를 3번에서 4번 정도 하면 그나마 안전한데 그것도 정밀 포렌식을 하면 다 나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네. 정말 우리 인간과 신의 차이를 느꼈는데 신은 여기 아까 말씀하셨지만 에이징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이 들어가면 노화 현상 때문에 다 우리가 치매도 걸리고 잊어버리게 되는데 인간은 그런 기능을 못 만들어서 정말 스스로 불행을 만들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그 포털 사이트 운영하는 입장에서 디지털 소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걸? 포털사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편할 겁니다. 예. 잊혀질 권리가 아주 뜨거운 감사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털사가 갖고 있는 데이터, DB는 자산이거든요. 그렇죠. 그 자산을 지우고 싶어 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모 포탈이다 해서 500 펩타바이트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하면 예컨대 30조 원 평가를 받는다. 예.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이 갖고 있는 데이터의 한 30%는 정크입니다. 50%는 정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자산 가치가 반으로 줄죠. 예. 그러면 주가가 폭락할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지우는데 인색하죠. 혹시 이런 건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지워야 할 데이터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우지 않을 경우에 네. 우리가 이제 해커들이 들어가서 지우는 것처럼 네. 다 없애버릴 수는 없나요? 그럼 법적으로 또 문제가 될까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노근 의원이나 김학용 의원 같은 예. 분들께서 법제화를 추진 중에 계신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무언가 정부에서 서비스 사업자 입장이 아니라 우리 고객들 입장에서 소비자 주권을 찾아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종에다 글 쓰는 거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글을 바꾸거나 지우거나 할 수 있거든요. 예. 인터넷에 글 쓰는 거는 서비스 사업자의 협조 없이는 우리가 쓰거나 지우는 거를 마음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작 주인은 우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주권이 우리한테 없는 거죠. 그 저작권이라는 것도 있는 것처럼 네. 소멸권도 좀 있어서요. 이 네. 제가 말하는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나의 사후에는 없어진다라든지 네. 아니면 이런 것들은 살아남고 이런 건 없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많은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죽은 사람 예. 사자에 대한 그 데이터 보존에 대해서 논의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데 예. 사실은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신 지 한 8년 되는데 예. 지금 모 포탈사 회원이시거든요. 블로그도 갖고 있고 카페도 갖고 있고 이메일도 많이 갖고 계신데 용량이 많죠. 그렇죠. 저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모릅니다. 들어갈 수도 없죠 또. 네. 그런데 그 데이터를 저희 아버지도 당연히 돌아가셨으니까 뭐 사용하지 않으시죠. 근데 그 포탈사는 소중히 간직하고 계시죠. 하여간 앞으로 할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뭘 계획하고 계세요? 저희는 지금 그 모 지자체하고 지금 그 민관하게 함께하는 디지털 소멸 연구센터 건립을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예. 저는 이 잊혀질 권리를 넘어서서 디지털 소멸이라고 하는 장르가 산업적으로나 또는 학술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송명빈이 잘나서가 아니라 제가 이 특허권을 세계 최초로 가지고 있고 씨앗 특허로서 계속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국가적 차원에서 좀 더 확장시켜서 우리가 글로벌 프론티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뺀다고 해서 네. 만약 미국이나 일본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 국경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는 외국에서도 우리 정보 같은 게 남아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디지털 소멸과 관련된 표준들을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 표준에 따라서 구글을 포함한 여러 포털사들이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 새로운 포털이 나와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지식 정보 같은 것들을 소멸 시효를 얘기한다면 그것도 자체가 또 프리미엄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은 예. 생성과 저장이 하나의 반쪽이라면 앞으로는 데칼코마니 절반처럼 이 삭제가 절반의 시장일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한데는 생성과 저장이 1경$어치의 시장이라면 똑같이 1경$어치가 삭제의 시장으로 우리 앞에 올 거라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자본론이네요. 네. 자산이 부채하고 자본을 합친 거하고 똑같은 것처럼 맞습니다. 지역 자체도 네. 가치가 소멸 가치하고 존재 가치가 똑같은 가치를 갖고 있다. 예. 그렇군요. 네.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쪽 분야의 프론티어가 되실 것 같은데 조만간 또 새로운 일로 또 만나뵐 것 같아요. 예, 지금 책을 2권을 준비하고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저희 특허를 또 실행화, 서비스화하는 거에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토요 초대석 오늘은 디지털 에이징 시스템을 개발한 송명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